네, 오늘 캠방송에서는 대전광역시 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신 김종천 시의원님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 의회 김종천 운영위원장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여러분의 그 시의원 되신 분들이 계신데 네. 정말 한번 뵙고 싶었었어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뭐 그 음악회에서 네. 노래를 하시는 거를 보고 네, 대부분의 많은 그 청중들이 그 제가 이게 속된 말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뒤로 자빠진 아주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아마 시연 되시는 분들 중에 노래를 가장 잘하시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 우리 네. 어릴 적에 우리 김 의원님의 그 꿈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저 어릴 적의 꿈은 음악가였습니다. 예, 그래서 음악이 좀 하고 싶었고 또 하나의 이제 더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 선수가 좀 되고 싶었고요. 근데 축구 선수는 제가 이제 금산 추부초등학교, 추부중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금산에는 저 추부초에는 축구부가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학교 체육 선생님이 그냥 선수 축구 좀 하는 애들 모아서 금산 군내 초등학교 축구 대회에 나가는 정도 그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인 엘리트 축구 코스를 밟지를 못했고 그냥 너무 운동이 좋고 축구가 좋아서 이렇게 그런 이제 학교 동아리식으로만 좀 했었고요. 음악이 좋았어요. 음악이.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아마 한 4, 5학년 때 옆집에 있는 형한테 통기타를 좀 배운 것 같아요. 네, 일찍 배우셨네요. 예. 네. 그래서 그 당시 뭐 제가 68년생이니까 그 당시 그 추부에 무슨 뭐 학원도 없었고 더 피아노 같은 것은 더군다나 없었고 네. 그 옆집에 사는 형이 그나마 통기타를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제가 그 형한테 이제 처음으로 네. 이 통기타를 배워서 제가 아마 초등학교 기타 좀 아시려면 이 하이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네. 평코드가 있고 하이코드. 아마 초등학교 때 제가 하이코드를 잡고 기타를 쳤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에.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기타만 친다고 아버지한테 혼난 적도 많고 또 저보다 바로 2살 위에 먹은 형이 아마 중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기타를 한번 부신 적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타를 좋아했고 음악가가 좀 되고 싶었었어요. 아, 그리고 어렸을 때는 문화와 예술 쪽에 좀 소질이 좀 있으셨네요. 그렇죠. 네. 예, 체육하고 문화 예술 이쪽에 좀 관심이 좀 있었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김종천 의원님은 네. 하시는 또 시정 활동 말고 네. 또 축구, 네. 예, 축구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뛰시는 걸 봤는데 네. 이게 그 정말로 이게 농담이 아니고 무슨 선수가 뛰는 줄 알았대요. 제가 여기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게 코너킥 딱 네. 차는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면 근육이 아마 딱 잡힌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환상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 정도로 축구를 좀 좋아하고요. 네. 8개 클럽에 나가요. 지금 현재 클럽에를. 아니 대전에 총 몇 개의 클럽이 있습니까? 뭐 꽤 많죠. 각 많죠. 구마다 많은데 예.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클럽이 8개 클럽에 있어요. 제가 둔산동에 있는 두드림 FC라는 클럽이 있고 제가 저희 또래들을 50명 각 후에 10명씩 만들어서 저희가 원숭이 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몽키스 FC라고 해서 원숭이 축구단에서 50명을 딱 해서 각 후에서 10명씩을 축구 좀 하는 애를 뽑았어요. 그래서 50명 몽키스 FC.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총동부 축구단 그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충기 FC. 예, 충기 FC라고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2001년도부터 찼는데 한 16년 찬 클럽인데 저 월평중학교에서 갈마 FC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축구 클럽에 보면 네. 연합회에 소속된 팀이 있고 네. 소속되지 않은 팀이 순수 아마추어 팀이 있어요. 근데 연합회에 소속된 팀은 시장기나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나에 출전을 할 수 있는데
비연합 팀은 출전을 못 해요. 근데 네, 저는 네. 출전하고 싶은데 갈마 FC에서는 우리는 안 한다. 거기는 네. 약간 좀 소극적인 분들이 많이 네, 이렇게 네. 모여서 공을 네, 차는 네. 단체라. 그래서 이 연합회 소속된 팀을 하나 더 찾아서 이제 두드림 FC라고 들어와 있죠. 거기 들어와 있고 또 제가 더불어민주 FC 우리 당 축구단도 창단해서 제가 네. 운영하고 있고 네. 또 고교동문 축구 FC 네. 연합회에도 제가 또 네. 회장을 하고 있고 라이온스 축구단 이게 이제 라이온스 축구단 예. 단독인데 네. 대전시 라이온스 축구협회에서 네. 축구단을 만들어 운영을 예. 하고 있거든요. 그 라이온스 축구단 그리고 대전시 50대 대표 서구 50대 대표 네. 축구단 네. 그다음에 이 시청 한 8개가 넘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안 따져봤는데. 지금 8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청 네. 축구단에 시청에 청룡 백호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제 횟수 8년째 차고 있네요. 여기 시청 축구단의 고문으로. 어쨌든 이렇게 8개 이상 축구단에 몸을 담고 시간 날 때마다 화요일 날 저녁에 차는 팀이 있고 토요일 날 오전에 토요일 날 오후에 뭐 일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내가 되는 때에 가서 공을 네. 차고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차죠. 거의 뭐 볼을 차면서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겠지만 사실 표가요. 운동장에서 내가 어디 가서 인사하고 표 좀 주십시오,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몸을 부딪혀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하면 내가 요구 안 하자 당연히 제 편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순수성이나 이런 진정성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하면서 땀 흘리면서 어떻게 되면 선거 운동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사실 뭐 가장 큰 선거 운동이라면 뭐 스킨십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좀 본 적이 있는데 네. 우리 김영천 의원님이 아까 이제 축구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네. 그 청소년 축구단에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나 어떤 그 관련 단체에서 지원이 지금 풍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어떤 나름대로 축구 동호인으로서 네. 앞으로 우리 그 대전시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있죠, 많죠. 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유소년에 투자를 사실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유소년 대전에서 자라난 유소년들이 지금 대전 시티즌 산하 축구가 충남기흥고가 고등학교, 유성중학교가 중학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는 여러 개 초등학교에서 모여서 이렇게 유소년 팀을 형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소년에 투자가 없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못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전 시티즌 성적을 내는 거는 뭐 돈을 몇백억을 투자를 해서 좋은 선수 데려와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엄청난 투자가 되는 거고 또 대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그런 뭐 것보다는 지금 유소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다가 직접 육성을 하면 많이 투자를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좀 육성을 좀 하면 여기서 좋은 선수들이 유성중학교에 가고 유성중학교에서 충기를 거쳐서 네. 대전 시티즌으로 네. 이 자연석을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투자가 확실하고 또 시스템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먼 안목을 바라보고 애들을 육성을 하고 청소년부터 유소년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 우리는 많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소년에 하라고 우리가 한 10억 정도 아마 더 시티즌에 예산 배정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좀 그 유소년에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서 그 선수들이 올라와서 우리 시티즌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목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 장래를 생각을 해서 네네. 지속적으로 이게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네. 사실은 축구의 선진국인 뭐 그 서구라파나 뭐 이런 쪽에 보면 사실은 장기간의 투자가 낳은 어떤 그런 그 결과물이거든요. 그럼요. 다들 보면 그 분데리스가 뭐 또 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뭐 프리메리가 뭐 여기 다 보면 그렇게 다 유소년부터 투자해서 육성한 애들. 그래도 우리나라 한둘 그 이승우나 백승우 같은 선수들이 그 예잖아요. 외국에 일찍 보내서
그렇게 해서 좀 성장해서 그런 예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좀 과감하게 애들을 좀 가르치고 예, 익히고 해서 좀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시위원으로 지금 이번에 재선이셨죠? 예, 8년차 의정 활동 하고 계시죠. 계시죠. 사실 아까 이제 제가 축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네. 워낙 축구를 사랑하시고 네. 많은 또 동호인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또 축구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었고요. 자랑을 조금만 더 하자면요. 그러시죠. 이제 해가 이틀, 3일 지났으니까 이제 재작년이네.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 가을에 강원도 홍천에서 네. 대통령기 전국 그 축구 대회가 생활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대통령 17개 시도 대통령기. 그때는 제가 49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40대 대표로 대전 시 대표로 출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박 3일 동안 7게임을 전 게임 출장해서 네. 우승했어요. 저희가. 그렇습니까? 예. 오, 대통령 축하드립니다. 전국 축구대회에서 우승. 근데 그게 너무도 정말 기억에 남고 이게 아마 평생 다시 오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실력은 안 됐어요. 근데 운이 참 좋았고 거의 무승부돼서 PK로 이기고 뭐 무승부돼서 PK로 이기고 또 더군다나 중요한 건 우리가 서구 단일팀으로 나갔거든요. 우리는 다른 데는 뭐 강원도에서 뭐 20명 뽑아놨고 뭐 서울시에서 20명 뽑아고 이랬는데 저희는 5개구잖아요. 5개구의 선발전을 치렀어요. 그래서 서구가 우승을 해서 이 서구 단일팀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40대. 이야, 참 추억입니다. 이건 진짜. 예. 다방면으로 참 재주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을 뵈면 네. 참 다재다능한 참 재주가 많으세요. 네. 재주가 참 다재다능하신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정치가의 길을 걷게 됐는지 네. 이 계기나 분명히 동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있었죠. 제가 뭐 정치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뭐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박범계 의원님을 국회의원님을 만난 게 이유고 또 그 만나게 된 계기를 보면 그 박범계 의원님이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계셨어요. 네. 그때 그 판사님 박범계 의원님 판사 재직 시절에 그 밑에 그 법원 주사보 재판하실 때 밑에 기록하는 석이 주사보라고 하나 이 친구가 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박범계 의원님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때 당시 2002년도인가에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님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판사를 사직하고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하신 거예요. 판사를 사직하고 대통령 캠프에 법률 특보로 합류를 하셔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민정비서관 하시다가 법무비서관 하시다가 국회의원 하시려고 이 서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캠프가 차려진 거죠. 이제 국회의원 선거 캠프가 차려졌는데, 근데 저는 그때 당시도 아마 제가 그때가 나이가 30 초반인가 중반 이렇게 됐을 때인데 초반. 예. 근데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공연기획사. 제가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예. 아까 제가 그 얘기는 좀 못 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음악이 아까 어릴 적 꿈이 뭐냐 해서 이제 제가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룹을 결성을 해서 그룹 사운드 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니면서 밴드 활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전국적으로 음악을 하러 이제 한 10년 넘게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연예인들도 많이 알게 되고 우리 팀에서 싱어하던 녹색시대 권성국이가 저희 팀에 싱어하던 친구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옆 팀에서 노래하던 싱어는 그 심신은 옆 팀에 있었고 권성국이는 우리 팀에 있었고 이렇게 대전에 이제 신승우 씨도 그때 같이 활동하던 뚱기타 가수였었고 그래서 음악 활동을 저도 오래 꽤 했었죠. 근데 저는 키보드하고 피아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력을 좀 삼아서 제가 30대 초반쯤에는 이건 더 길게 갈 직업은 아닌 것 같구나 해서 이제 그쪽에 맞는 공연 기획사를 해서 뭐 콘서트를 많이 했죠. 뭐 이승철 콘서트부터 해서 뭐 조용필 콘서트
제가 대전에 굵직굵직한 콘서트 우리 회사에서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많이 알고 있었죠. 예. 그때 당시도 모임을 하면 한 달에 한 36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도. 그리고 전화기에도 그때 당시 아마 1000개인가 2000개 저장이 되면 더 이상 저장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꽉 차서 나머지는 명함으로 이렇게 보관할 정도로 제가 네. 그때도 인맥이 좀 많이 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위원장으로 선거 캠프에 합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네. 박범계 네. 그때 이제 비서관님이라고 하고 우리 변호사님이라고 네. 하고 이제 판사를 그만뒀으니까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그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 청년위원장으로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정치의 꿈은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전혀 저는 체육을 좋아하고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이쪽에 계통의 사업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없었는데 그 계기가 돼서 정치라는 것을 처음 이제 알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 박범계 의원님 한 방에 딱 그 국회의원이 됐더라면 제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건데 3번을 떨어지셨거든요. 그렇죠. 경선 1번 하고 본선 2번 하고 3번을 떨어지셨어요. 그럼 국회의원 출마하시면 제가 한 2-3달 그 캠프에 합류해서 도와주고 또 떨어지면 다시 제 본업에 와서 하다가 또 한 3년 있다가 또 출마하시면 또 그 캠프에서 합류하고 또 떨어지면 또 그걸 이제 3번 하다 보니까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된 거죠. 네. 그러다 어느 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청 앞에 분향소를 차려서 네. 박범계 의원님이랑 같이 영정을 안고 같이 가서 분향소를 차리고 시에서 못 차리게 하는 거 그때 당 시청 공무원들하고 막 네. 멱살 잡고 싸우고서 그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차리고 거기에 큰 걸개거림으로 유서가 써 있었는데 네. 그 유서를 보고 제가 딱 진짜 마음이 뭉클하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정치라는 걸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서를 딱 보면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봤어요. 그때 7일인가 아마 7일장 했을 거예요. 그날 네. 한 번도 자리를 안 뜨고 그 자리를 지켰었거든요. 박범계 의원님하고 같이 그거를 보고 그게 아마 2009년도에 돌아가셨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2010년 6월에 네. 제가 박범계 의원님한테 공천을 좀 달라고 저도 한번 시의원 출마해보겠다 네.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계기. 선도 주시던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뭐 장난하지 말아라. 너는 사업이나 해라. 네, 너까지 힘든 길을 올려고 그러냐. 제가 사실은 그 과정을 좀 네. 알거든요. 박범계 의원님이 연거푸 이렇게 그 아픔을 좀 그렇죠. 예. 하셨어요. 네, 근데 옆에는 항상 제가 제일 지금 17년 가까이 제가 박범계 의원님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오래되셨네요. 2002년부터니까 횟수로 따지면 그렇게 돼요. 네, 네. 2018년도니까. 예, 예. 예, 한 17년, 제가 제일 오래됐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다 잘 알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천을 달라고 했더니 웃더니 장난하냐? 그러더라고요. 넌 막 정치가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맨날 나가서 떨어지잖아요. 제가 한번 당선돼 볼게요. 네. 네. 그랬더니. 근데 바로 되셨죠? 저는 한 방에 됐죠. 네, 한 방에 되셨죠. 예, 그러면 저한테 네. 야, 하지 마라. 할 것 같으면 너 그럼 구의원 공천 줄 테니까 구의원 3명 뽑으니까 우리 무조건 공천이 당선이니까 구의원 해라 그래. 저 구의원은 안 하겠습니다. 시의원 떨어져도 좋으니까 시의원 공천 네.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막 쫄랐더니 네. 너 후회하지 마. 그럼요. 그래서 또 둔산동 공천을 받았어요. 근데 저 운이 좋은 게 뭐냐면 그때 당시 둔산동은 그 정치 1번지이기도 하지만 그 지금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었어요. 한 번도 우리 민주당 시의원이 된 적이 없어요. 역사상. 그랬죠. 네. 왜냐하면 여기 클로버 아파트나 여기 뭐 목련 아파트, 뭐 저 삼성 아파트, 삼성 한마을이 전부 다 부자 동네라 약간 보수적 성향이 강한 동네가 이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휩쓸다시피 한 지역인데 우리 당은 사실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한 거예요. 여기 가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뭐 단수로 네. 전략공천으로 받은 거예요. 네. 아무리 안 가려고 하니까요. 이 동네 가면 떨어진다고. 다른 데는 뭐 2-3명 뭐 경선을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제가 가겠다. 그래서 이 둔산동으로 가겠다. 제가 둔산동에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둔산동 가겠다. 둔산동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천을 편하게 받았죠.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자, 이제 시의원에 당선이 되었어요. 네. 지금 이제 8년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시의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각 당에 소속돼 있는 또 시의원들이 또
많이 섞여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당의 어떤 그 지침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생각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시의원으로서 또 시의 이 시정 활동하는 것과 또 현실 정치와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갭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정 활동하시면서 좀 이거는 좀 나도 지금 시의원이지만 아 이거는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거는 좀 돼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거 혹시 느끼거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몇 년 전에 또 시의회에 어떤 불상사나운 어떤 이런 모습이 네. 여과 없이 또 시민들의 눈에도 비친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마 상임위원장 선거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예. 그런 것들 사실은 그 중심 자리에 저와 우리 의장님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니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앙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좀 맞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감수하고 당연히 제가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징계에 대해서는 제가 합당하다 생각하고 제가 다르게 받았고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 기간이 끝나 다시 이제 뭐 자격정지 1년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복권이 된 건데 그때 사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이렇게 이제 저희 다수당에서 또 상임위원장도 우리가 다 나눠서 배분하고 이런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있는 거죠. 어차피 투표를 하면 저희가 이기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3선이 1분, 재선이 셋, 11명이 초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분의 초선 의원님들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욕심을 좀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국회도 그렇고 우리 지방의회도 그렇고 당연히 다선 위주고 다선이 없다면 재선, 3선 이렇게 3선, 재선 이렇게 그렇게 위주로 해서 상임위원장, 의장단도 꾸려지고 각 상임위원장도 배분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초선 의원님들이 이제 초선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도 위원장 자리나 할 욕심이 좀 있어서 뭐 각서 같은 걸 요구를 했어요. 우리한테 한 번만 하면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뭐 각서를 요구를 해서 그 각서에 대해서 우리가 재선 3선에서 상당히 기분도 나쁘고 국회의원 같이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초선들이 많다고 3선 5선들한테 니네 한 번만 하지 마라 각서 써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2년이 지나서 그 각서를 들이대고 하다 보니까 재선 3선은 이런 게 어딨냐 니들이 많다고 초선이 많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됐고 어쨌든 우리 박범계 시당위원장께서 의장과 저한테 징계를 준 것은 그럼에도 그 각서 쓴 거 또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이런 거 만들어서 돌렸냐 그거 잘못됐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서에 사인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원리적 부분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이제 자리 싸움은 좀 없어져야 되겠다고 제가 당연히 말씀드려요. 저도 뭐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제가 잘못된 욕심을 냈던 뭐 없지 않아 있던 것도 제가 시인하고 그래서 1년이란 징계를 좀 받았었고 저도 반성하지만 또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해서는 대화로서 얼마든지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고 또 양보받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각서를 들이대서 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초선 의원님들은 분명히 잘못된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거 자리 싸움으로 보여지는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 이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쪽 의원들이 좀 아직까지는 뭐냐면 대전시 1년에 4조 9천억인데 그 의원 한 명 한 명이 심의를 하다 보면 몇 천억 가까이 혼자 심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많아요. 회기도 많고 조례도 해야 되고 우리 또 밖에 가서 또 민원도 봐야 되고 그래서
보좌관 한 명제는 정도 반드시 광역의원한테는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의회가 우리 지금 75명의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의회의 역할이 이 집행부 시장과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네. 시장이 잘하나 못하나 우리 의회에서 견제하는 역할인데 인사권이 집행부 시장한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시장 눈치를 당연히 보게 되죠. 제대로 된 견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권만큼은 우리 의장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의장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의 인사를 해야 승진도 시키고 자리 이동시키고 해야 집행부의 눈치를 안 보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이 의회 직원의 인사권은 의장한테 주고 우리 시의원, 광역의원들 정도에는 정말 의정보좌관 정도 한 명 정도는 그래 뭐 개인 비서를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할 게 쉽지 않거든요. 다 혼자 다 하기가. 아마 제가 책을 치워서 그런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번 거면 회기 거면 이번 회기에 45일간 회기를 했는데요. 네. 45일간 회기에 3차 정례 추경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있었고 내년 올 본예산이 있어 이걸 한꺼번에 심의를 하다 보니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혼자. 거기다 예결 특위에 들어가면 또 예결위원은 또 열을 또 더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혼자 하기 감당스러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은 봉사직이라서 시켜줘서 이제 의정비까지 주고 있는데 이제는 보장까지 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부 시민들이 계시기는 해요. 근데 자세히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꼭 필요한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저희들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네, 네. 좋은 결과가 아마 이끌어지지 않을까. 네, 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네. 제가 우리 김종천 의원님을 작년 10월 말인가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박근혜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둔산동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피켓 들고 거의 매일 네. 거기서 살다시피 하신 거를 제가 알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터뷰도 한 기억이 나는데. 아, 그러네요. 예, 네네. 예, 예. 적폐청산이다. 네. 아니면은 전 정부에 대한 정치 정치 보복이다라고 보복이다. 예, 예, 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사에서 또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한 7대3, 그것도 3도 잘 봐줘서 3이에요. 이 정도의 그 큰 폭의 차이로 이 적폐청산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 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적폐청산과 정치 보복 간의 어떤 이런 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으로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제가 듣고 싶거든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촛불 시위, 촛불 대선 이렇게도 불려지는데 우리가 촛불 시위의 참가자가 연인원 1,700만 명이 아마 합산했더니 그렇게 아마 참가한 걸로 통계가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유권자 수를 이렇게 미성년자 빼고 유권자 수를 따졌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참가 수거든요. 그런 대다수의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를 했고 탄핵이 돼서 대선을 치러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문재인 우리 민주당이 힘과 칼과 이런 걸 들이대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손수 이 어린애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 촛불을 든 이건 촛불 대혁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이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피 한 방울 또 사건 사고 하나 없이 그렇게 평화로운 시위를 해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새로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생된 거거든요. 이 적폐라는 것은 쌓여있는 폐단이에요. 말 그대로. 네. 그동안 어떤 정권이라도 이 정부가 이 정권이 개입을 해서 또 고위 공직자, 고위 권력가가 개입을 해서 잘못된 만행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반드시 되돌려 나와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대적 요구이자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지, 온 국민들의 바람이지 절대 정치 보복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박범계 국회의원님 제가 모시고 있지만 적폐청산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또 너무 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대다수의 쉽게 얘기해서 여기 대전에도 그런 지난번에 그 최순실 사태에 콘텐츠진흥원 뭐죠 저 문학의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있어요. 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대전에도 피해자가 실제 네. 여기까지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그걸 저도 구제해 주려고 이 공무원들하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결국 잘 안 됐는데 이 대전 이 지역까지 그런 피해자가 당연히 있고 여기뿐만이겠습니까? 그 블랙리스트부터 해서 뭐 또 화이트리스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죠. 네.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고 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네. 좀 전에 적폐청산위원장이신 박범계 의원님을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김종천 시의원님하고 박범계 지금 국회의원님하고는 구분해서 네. 이게 네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은 굉장히 그 두 분 관계가 독특하고 아주 친밀한 걸로 이미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정치적 뭐 주군이시죠, 뭐. 네. 네. 인정하시죠. 어이, 그럼요. 네, 네, 네. 그분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또 그분한테 많은 걸 좀 배웠고 그분은 되게 청렴하시고 네. 예, 아주 반듯하시고 그만큼의 흐트러짐도 용서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좀 여쭤볼 게 좀 네. 사실은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대전광역시 전 시장이신 네. 한수태 시장님이 지금 고리 상태시죠. 그렇죠. 네, 이제 공석이시란 말이죠. 네. 공석이신데 6월 13일이면은 이제 또 새로운 시장을 우리 대전 시민들이 또 이제 뽑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하마평에 여러 또 얘기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어느 분들이 뭐 준비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 중에는 사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네. 박범계 국회의원님도 사실은 말씀이 있으셨단 말이죠. 네. 김종천 의원님이 생각하는 우리 대전시의 시장은 네. 이런 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 정도는 말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12월 31일 제 타종하면서부터 박범계 의원님하고 저랑 어제 오후까지 3일간을 계속 같이 있었어요. 제 타종하고 예. 타종 끝나고 또 이렇게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새해 맞이 독담도 하면서 이제 소주도 한잔 마셨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봉화마을에 또 갔다 왔고 네. 또 어제 또 현충원 참배하고 뭐 행사까지 해서 어제 오후까지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고 아마 일제히 어제자에 대전의 언론에서 네. 중투, 중들보, 디트뉴스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네. 압도적으로 박범계 의원님이 유리더라고요. 그러니 본인이 고민을 하셔요, 사실은. 많이 네. 고민을 하시고 이런 분이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행정가보다는 정치가가 시장을 해야 된다 이런 제 소견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행정하신 분들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 대전시정에 또 이 대전 시민의 152만 이 시민의 시정을 이끌 이 시장은 아무래도 이 정치적 역량이 좀 또 정치적 포부가 있었던 분, 또 정치적으로 오랜 경험을 쌓았던 분 이런 분들이 해야 서울의 연계성 또 중앙에서의 또 그 예산 것도 그렇고 예산 중앙과의 인맥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아마 행정하셨던 분들보다는 정치하셨던 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고민 중이시다. 그렇죠. 네. 네. 어제 오후까지도 커피 마시면서 야 진짜 고민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뭐
저희들은 가는 길에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네. 잘 판단해서 결정하십시오. 네. 이렇게 어제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네. 저희들은 어제 다 있었거든요. 네. 우리 시의원들 셋, 구의원들 다 해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저희들은 위원장님 결정하시는 길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직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모 신문에 네. 출마를 하지 않으신다. 뭐 이런 났었죠. 네, 났었죠.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그 부분이고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박범계 의원님 입에서 나간 게 아니고요. 네. 거기에서도 뭐 유력 정치인한테 들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그 정확하게. 그 박범계 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그거는 예, 박범계 의원님 입에서 나간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고민 중이시다. 그렇죠. 네. 그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좀 정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정치 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꿈은 뭐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뭡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또 우리 저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 정치라는 것이 상당히 좀 생물과 같아서 변화무쌍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예. 그래서 또 최근에는 우리 또 김종철 의원님 같이 많은 엔터테이너 같은 이런 또 정치인들을 또 국민들이 또 원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정치인으로서 나는 이러한 정치인이 꼭 되고 싶다. 여기까지는 내가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정치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뭐 큰 목표를 보자면 저도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고요. 네. 다만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제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지금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제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서 네. 그런 얘기는 제가 좀 자중하고, 물론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잘 돼서 더 높은 자리에 가시면 네. 저도 그 자리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네. 꿈은 당연히 있고요. 네. 네. 제가 정치인으로서 좀 드리고 또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정치인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굳어 있고 이렇게 이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도 뭐 제가 뭐 옛날에 음악을 했고 문화예술을 좀 알고 스포츠도 좀 좋아하고 해서 이 시민들하고 더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얘기도 좀 귀 기울여 들어주고 또 시민들의 애환도 더 들어가면서 소주도 한 잔씩 먹을 수 있고 또 땀 흘려서 같이 공도 차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이 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이 가까이에서 몸을 부딪히면서 얘기를 듣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민들의 몸과 몸 사이에 스며들어서 시민과 함께 생활해서 하는 생활 정치를 저는 좀 하고 싶어요. 아, 생활 정치를 하고 싶다. 네, 너무 권위적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닌 정말 똑같은 시민의 마음으로 서민의 마음으로 함께 몸을 나눌 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종철 시원님하고 장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했던 얘기 또 사회자인 제가 궁금했던 여러 가지 질문을 두서없이 던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잘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 장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대전 시민들이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2010년도에 초선 최연소 의원으로 좀 뽑아주셨고요. 2014년도에 또 재선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올 6월 13일에 이제 3선, 지금까지의 목표는 이제 3선 도전이 목표인데,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저를 선택해 주시고 해주신다면 더 열심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